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M&E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토데스크가 열어가는 산업 클라우드와 AI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내용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특정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토데스크가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내용도 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이거를 뭐 제품 구매에 좀 의견을 방연을 한다든가 그런 건 좀 약간 자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고객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오토데스크가 3ds max나 마야만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장 준비를 했고요. 오토데스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산업군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조, 그리고 건축 시각, 그리고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이 세 산업에 대해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또 고객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만큼 오토데스크가 모든 산업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장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토데스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 왔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특히 마야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싱글 코어였을 때 개발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많은 하드웨어가 개발됨에 따라서 제품이 그 성능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좀 모던화하는 과정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해왔고, 지금 보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빠른 컴퓨터를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오토데스크가 집중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표준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작업할 때 오토데스크 제품만 쓰고 있지는 않죠. 뭐 후딘이라든가 블렌더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제품들이 서로의 언어로 지금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뭐 FBX나 알렘빅이나 뭐 이런 파일 포맷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표준화에 집중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 유연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표준화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오고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모델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 이제 폴리곤이라는 걸로 많이 하죠. 그래서 폴리곤이나 UV나 그런 것들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노멀 맵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각각의 제품들은 자기만의 언어로 노멀을 추출을 하고 또 자기만의 언어로 노멀을 디스플레이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서 만들어진 노멀들을 디스플레이 했을 때 선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이것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믹티 스페이스 탄젠트라는 것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ds max 탑재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마야에도 이미 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티 스페이스 탄젠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걸로 추출한 데이터를 이 믹티 스페이스 탄젠트가 지원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서는 동일한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을 좀 했었잖아요. 역시 노멀은 맥스가 잘 뽑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이제 믹티를 쓰게 되면은 어디든 동일한 품질의 노멀을 추출하고 또 노멀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쉐이딩 쪽이죠. 보면은 이제 쉐이더들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마야도 보면은 마야 쉐이더도 있고 또 렌더러에 따라서 또 쉐이더가 또 따로 존재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쉐이더들은 특정한 제품에 대한 쉐이더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호환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이 쉐이더 자체도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머티리얼 X라는 거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X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머티리얼 X를 지원하는 제품에서 동일한 품질의 쉐이딩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머티리얼 X라든가 USD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머티리얼 X에서 구현되는 모든 것들, USD에서 구현되는 모든 것들이 아놀드에서 정확히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색감 쪽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예전부터 들어왔었고요. 이제 이번에 맥스의 2025 버전에 컬러 IO를 위해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맥스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표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뷰포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야뿐만 아니라 맥스도 다양한 뷰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정도로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마야의 기본 뷰포트인 뷰포트 2.0 그리고 이제 아놀드 렌더러를 위해서 아놀드 뷰포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고객분들이 VLA라든가 다른 걸 쓰게 되면은 또 그거를 위한 뷰포트가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뷰포트 상에서의 그 결과물과 렌더링 했을 때의 결과물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렌더링 세팅이라든가 쉐이딩 했을 때에는 항상 테스트로 렌더링을 또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모든 것들이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에는 이 뷰포트를 위해서 하이드라를 탑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하이드라를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드라를 이용하게 되면은 하이드라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이 뷰포트 상에서 봤던 거와 렌더링 했을 때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테스트로 렌더링 걸어볼 필요 없이 그냥 뷰포트에서 작업한 그대로 렌더링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단계 위로 가게 되면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USD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씬 전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게는 파일 포맷이기도 하지만 좀 약간 크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USD가 해주는 역할은 약간 풀어서 얘기해 보면은 Universal Scene Descriptio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Universal은 이 USD가 지원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씬이라는 것은 그 씬 안에 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오브젝트, 재질, 카메라, 조명,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사용자가 이걸 딱 펼쳤을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프로그래머들이 봤을 때 그것들이 또 쉽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로써 여러분들이 씬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 USD라고 보시면 되고요. USD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되게 많죠. 보시면은 이제 아주 작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또 파일 포맷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USD 보면은 특히 엘렘빅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 두 개로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마야 파일, 엘렘빅 파일, USD 파일 이 크기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 USD 파일이 확실히 작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야 파일은 클 수밖에 없는 게, 마야는 이제 그 파일 자체 내에 데이터 그 오브젝트라든가 그런 구성에 대한 데이터 정보 값도 있지만, 이 파일을 열었을 때 마야가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은 클 수밖에 없고, 또 그 파일을 열었을 때 읽어드리는데 속도가 매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USD 파일 같은 경우는 딱 그 오브젝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뭐 재질 그러한 정보값만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파일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고, 또 USD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압축 형태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더욱더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일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엘렘빅 파일보다는 USD 파일이 더 작은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계속해서 USD 파일은 여러분들이 그 마야 업데이트를 살펴보시면은 그 어떤 기능들보다도 더 많은 기능들이 계속 뭐 버그 수정이라든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고 그런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오토데스크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기술력을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USD는 이제 마야 3ds Max 그리고 이 모션 빌더 이 세 가지 제품에서 다 쓸 수가 있는데 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마야하고 3ds Max 같은 경우는 이 작업하신 파일 자체를 임포트, 엑스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임포트 해서 뭐 백그라운드 스테이지에 깔아놓고 모션 캡처 데이터로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마야는 다른 제품과는 좀 다르게 이 USD 파일로 엑스포트해서 라이브러리로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해 놓으신다면은 그 어셋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씬 파일을 구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USD 구조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USD 레이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그 레이어에다가 정보값들을 입력을 시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약간 역할 분담이 있겠죠. 그래서 뭐 맥스나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좀 어셋을 만드는 그 컨텐션 크리에이션 쪽에 좀 집중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야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USD를 통해 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USD라는 파일 포맷으로 소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USD는 오토데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제품에서도 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유니티라든가 후디니, 언리얼 이런 데에서도 USD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USD를 통해 가지고 되게 유연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또 USD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선형적인 작업 방식을 병렬 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 또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데스크가 보면 아까 전에 뭐 모델링, 쉐이딩 뭐 그런 쪽을 다 표준화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오토데스크가 바라보는 또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이름을 저희는 이제 플로우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우는 이제 클라우드 상의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구조를 보시면은 이 플로우는 지금 현재 클라우드 상의 서버 자체가 있고 그 플로우에 있는 그 서버 자체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업로드 한다든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이 클라우드 자체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는 게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API를 통해 가지고 사내에 있는 서버를 오토데스크 플랫폼에다가 같이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토데스크 플랫폼 이외에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이랑 같이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 서버에 대한 메타 정보값만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안에서 같이 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협업인데 협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표준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는 그 모든 표준화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거기서 가장 혁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USD 파일 포맷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오토데스크 플랫폼 서비스에는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이름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샷그리드라고 불렀던 매니지먼트 툴이 있는데 그 이름을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라고 이름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 플로우라는 이 플랫폼에 저희들이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목시언이라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시언 제품은 하이 퀄리티로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이렇게 리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 또한 저희들이 이름을 플로우 캡처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플로우라는 플랫폼 안에 다 통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플로우 플랫폼 API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중간쯤에. 이건 뭐냐면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플러그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뭔가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다른 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플로우에 연결하고 싶어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비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월 달이죠. 시그라프 때 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간에 있는 가운데 이제 약간 밝은색으로 하이라이트돼 있죠. 플로우 그래픽 엔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후반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뭐 아직 100% 완성된 인터페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용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플로우가 완성이 됐을 때는 아티스트가 이 플로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인터페이스가 열리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뭐 홈, 인박스, 태스크, 어셋, 룸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 보면은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한번 써보신 분이라면 이거 뭔가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랑 유사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모든 스케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상단에 어셋이라는 태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토데스크에 이제 정확히 어셋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이 플로우에 탑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상에 정확히 이제 뭐 이 폴더 구조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플로우라는 이 플랫폼 자체를 뭐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서버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 그 서버에 컴퓨터를 연결을 하고 파일 구조를 만들고 그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버가 노후되면 또 교체를 하고 이 플로우는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다는 이 플로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더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또한 이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공동 협업을 하기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플로우에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케줄링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제너레이티브 스케줄링이라고 아마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기능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AI가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간을 좀 더 단축시켜야 돼 했을 때 모든 스케줄을 다 재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PD님들이 그거를 다 스케줄을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진짜 이게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맞물려 있는 작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제너레이티브 스케줄링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스케줄링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전부 다 이 플로우 플랫폼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 플로우 그래프 엔진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그라프 때 이제 발표를 됐다고 보시면 돼요. 플로우 그래프 엔진은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어떤 계산을 해주는 클라우드에서 계산해주는 하나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3D 작업을 했을 때 계산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꽤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리토폴로지를 한번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리토폴로지 명령어를 딱 내리는 순간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갖다 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작업을 못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한 연산을 할 때 또 하나 있죠. 바이프러스트 시뮬레이션. 뭐 바이프러스트 뿐만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를 쓰지를 못해요.
모든 자원이 거기 시뮬레이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션 팜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렌더링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이 컴퓨터 그래픽 할 때 가장 많이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플로우 그래픽 엔진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출시했던 것은 이 리토폴로지를 클라우드에 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야를 만약에 마야 2025 버전에서 보실 수가 없어요. 이거를 따로 인스톨 하셔야 되거든요. 플러그인처럼. 그래서 오토데스크 앱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바이프러스트 웨징이라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이프러스트 웨징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시뮬레이션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야 2025.3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이 기능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플러그인 매니저 가셔가지고 제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플로우 웨징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0.3 버전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만약에 이걸 찾을 수 없다. 그러면 한번 플러그인 매니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용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 장착이 돼 있으면은 상단에 플로우 그래픽 엔진이라는 태그가 하나 생기거든요. 거기 안에 이 두 가지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리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도 모델링 세션에 리토폴로지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플로우 리토폴로지 서브 미러라는 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 값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은 리토폴로지랑 똑같기 때문에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타겟 페이스 어카운트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는 폴리곤 수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일 때, 10,000개일 때, 20,000개일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옵션 값을 집어넣고 서밋 버튼만 계속해서 눌러주시면은 그것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페이지 같은 맨 오른쪽에 이미지 보면 플로우 잡 모니터라고 있죠. 그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는지 다 완료됐는지 그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 완료되면은 임포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오리지널이고 오른쪽이 이제 리토폴로지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올린 다음에 저기 가운데 위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짜투리로 이제 폴리곤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거 지우고 올릴 걸 이것 때문에 에러 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옛날 버전보다 지금 이 리토폴로지 기능이 훨씬 좋아진 게 아마 옛날 버전으로 했었으면은 저 부분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에러 없이 깨끗하게 전부 다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결과물이 얻어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 플로우 그래프 엔진 중에는 이제 바이프러스트 웨징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는데요. 얘가 해주는 역할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바이프러스트로 예를 들어서 뭐 폭파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든가 뭐 연기 아니면은 뭐 물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 마찬가지로 이거를 캐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팜을 돌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플로우 그래프 엔진으로 데이터를 넘겨서 플로우 그래프 엔진이 대신 계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 노드들, 완성된 노드들 있죠. 그 노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 웨지 캐시라는 노드를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웨지 캐시 노드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리는 옵션에 들어가서 웨징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웨징 기능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노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 재밌는 노드 중에 하나가 웨지 파라메터라는 노드가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파티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그런 시뮬레이션 할 때 보면은 이 수치를 내가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진짜 많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바꿔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웨지 파라미터는 그런 것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파티클에 대한 파티클 양의 레인지를 설정을 해주면은 얘가 업로드 될 때 자동으로 그것이 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티클 수가 뭐 1000개일 때, 10,000개일 때, 10만 개일 때 이런 식으로 알아서 얘가 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뭐 3개가 되는지 4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그것들이 다 계산이 돼요. 그럼 계산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결과물을 썸네일로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 퀄리티로 렌더링된 뭐 파티클 시뮬레이션 영상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로 영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캐시로 쓸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 바이오프로스트 웨징 같은 경우는 베타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용에 살짝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보시면은 250시간으로 이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월 이게 재설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실 때에는 그걸 좀 감안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AI 관련돼서 뭔가 개발을 하고 있을까라는 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만났을 때에도 한참 올해 초반이었을까요? AI에 대해서 되게 핫했잖아요. 작년 말쯤에서부터. 그때 오토데스크에서는 뭔가를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때도 좀 약간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게 많은데 그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오늘은 이제 공개된 것들 몇 가지를, 흥미로운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토데스크가 제작은 하지는 않았지만 오토데스크가 얼마 전에 인수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더 다이나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더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얘가 해주는 기능은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은 그 영상에 있는 사람을 인식을 하고 거기다가 3D 캐릭터를 입혀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러면은 진짜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이 줄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은 AI가 거기에서 캐릭터를 인식을 해요. 자, 그 다음 캐릭터가 인식이 된 상태에서 3D 캐릭터를 갖다 적용만 시켜주고 프로세스를 돌리면은 바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테스트 해봤을 때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몇 명의 캐릭터까지 인식을 할 수 있냐, 그게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라이센스에서는 이제 한 두 명 정도 인식을 하고, 그 다음 프로 버전에서는 4명까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 제가 테스트를 해본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원더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3D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쓰셔도 돼요. 근데 뭐 이게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근데 뭐 딱히 나는 3D를 잘 몰라. 그럴 경우에는 이 원더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재미난 캐릭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3D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은 이제 직접적인 캐릭터를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따로 플러그인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야에서 그 플러그인을 이제 실행을 시키고 매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매핑을 해봤을 때 혹시 마야에 보면은 이제 휴먼 아이캐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휴먼 아이캐 시스템을 좀 한번 써보신 분이라면은 되게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모든 조인트들을 다 매핑을 시켜주고, 그 다음 이제 매핑을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이밍을 여기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네이밍만 제대로 돼 있다라면은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주시면 쉽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깜짝 놀란 것은 눈, 입, 심지어는 이제 손가락까지 전부 다 제대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핑에는 그에 관련된 옵션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렌드 쉐입을 가지고 매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눈동자 같은 경우는 그 눈알에다가 조인트를 집어넣어서 그 조인트가 움직이는 그 각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엑스포트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손가락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손가락 매핑까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엑스포트 한 다음에 이 원더 스튜디오는 웹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업로드만 시키면은 내 캐릭터가 그 원더 스튜디오에 업로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영상에다가 끌어다가 매핑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저를 찍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잘 되나 안 되나 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산책하다가 이거 한번 찍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한번 찍어서 캐릭터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캐릭터를 보실 때 이제 뭐 손가락 그런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건 마찬가지로 뭐 제대로 얼만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회사분한테 이걸 보여줬을 때 회사분이 밑에 있는 영상 먼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뭔가 부자연스럽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제가 움직이는 거 보더니 이게 캐릭터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액터가 되게 부자연스럽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깨끗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영상으로 보면은 손가락 자세히 보시면은 손가락 움직이는 거 이게 다 트래킹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을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입 모양이라든가 지금 현재 캐릭터가 눈 깜빡깜빡거리고 그 다음 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저 눈동자 보면은 모든 것들이 제대로 트래킹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 제가 오늘은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저 뒤편에 이제 오시는 분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그 뒤에 계신 분을 이렇게 가렸을 때는 좀 약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명이라든가 더 많은 사람을 트래킹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안 겹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스들을 추출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보시면은 잠시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 캐릭터 주변으로 뭔가 좀 블러 처리된 것은 저를 이렇게 닦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약간 블러 처리돼서 좀 이쁘게 닦아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알파 마스크라고 해서 제 저를 없앤 부분 그런 것들을 마스크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소스로 된 비디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아까 전에 이제 그 영상과 제가 입힌 3D 캐릭터가 하나로 된 그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AI 모캡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나온 그 저를 캡처한 영상 있죠. 거기에 그에 있는 데이터를 모션 캡처 데이터처럼 엑스포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이용을 한다라면은 모캡 데이터를 엑스포트해서 직접적으로 마야나 맥스 갖고 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영상 보시면은 또 카메라 트래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마야로 갖고 와서 데이터를 보니까 카메라 트래킹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바닥 인식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모션 캡처를 하나 세팅을 한다는 것은 되게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특히 뭐 몸에 관련된 모션 캡처라든가 손가락 모션 캡처, 특히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또 얼굴 모션 캡처를 위해서 따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 그 장비가 다 갖춰졌다고 해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진짜 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센서들이랑 다. 근데 그거를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은 진짜 많은 비용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 바로 뭔가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더 스튜디오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더 다이나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트라이얼을 뭐 하실 수도 있고 구매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야에 얼마 전에 들어왔죠. 마야 2025 버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ML 디포머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 디포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나온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캐릭터를 리깅을 하고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스킨, 모델 데이터를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디포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스킨도 하나의 디포머고, 뭐 클러스터라든가 뭐 블렌더 쉐입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디포머에 속하겠죠. 그래서 캐릭터가 복잡해지고 그럴 경우에는 또 이 캐릭터를 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리깅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컨트롤러 움직일 때마다 그 모든 컨트롤러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다음 이 디포머들을 움직이고 그게 최종적으로 버텍스를 움직이고 이런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되게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ML 디포머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움직이는 이 스킨, 이 다양한 디포머가 적혀져 있는 스킨을 미리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학습을 시키고 그 오리지널을 숨긴 상태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디포머가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디포머들을 쓰고 무거운 캐릭터라도 이제 아주 가볍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타겟, 어떻게 보면 약간 오리지널, 그렇죠? 오리지널 디포머가 되겠고, 그 다음 오른쪽이 이제 ML 디포머에서 학습된 디포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형태가 거의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쇄골 있는데 그쪽 부분, 어깨 부분, 그쪽은 약간 모양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은 애니메이터들이 작업하기에는 전혀 무리 없을 정도로 거의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수가 있고요.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머신러닝을 위해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니까 마야가 아닌 도스창이 열리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계속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컴퓨터 자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ML 디포머는 여러분 컴퓨터 자원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은 제가 그냥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플로우 그래프 엔진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뭔가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AI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뭔가 러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니라 오토데스크 플랫폼을 써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몇 분한테는 이미 보여드린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해주는 AI. 보고 이제 많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마야에는 탑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개발이 완성이 돼 있고 그 개발 완성된 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 눈에 강조하지만 이거는 아직 개발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강아지가 아니라 늑대인데요. 늑대한테 이제 명령을 내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여라 하고 위치 좌표만 설정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지금 늑대가 뛰어가는 거는 전부 다 지금 AI가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좋은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었어. 근데 이 특정 부분에서 속도가 빨라야 돼. 그러면은 그 애니메이션을 수정하는데 진짜 힘들죠. 하지만은 이게 AI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위치를 바꾼다든가 속도를 줄이면은 그때그때 알아서 AI가 빠르게 다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수정하기 전과 수정하기 후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걷는 게 뛰는 걸로 바뀌던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AI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이 되게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한테 명령을 내듯이 특정 지점에 가서 뛰어, 그리고 끝에 가서 앉아 하고 여러분들이 키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달려가다가 중간에 뛰고 그 다음 끝에 가서 앉고 이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을 다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는 그 위치, 로케이터라고 하죠. 그 로케이터를 일일이 이제 애니메이션 했다라면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모션 패스에다가 연결만 시켜주면은 그냥 되게 쉽게 되겠죠? 보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턴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꼬리 움직이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다음에는 중간에 양념을 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점프를 한다든가 뛴다든가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키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내리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은 3마리 늑대를 모션 패스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동시에 시뮬레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AI가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해준 거죠.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4조 캐릭터였잖아요. 지금 이제 2조 캐릭터도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는 건 아까 전에 똑같이 그 로케이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AI가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빨리 뛰고, 속도에 따라서 늦게 뛰고, 그 다음 뭐 턴을 한다든가 했을 때 무게중심이 바뀌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AI가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AI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랑 같이 연결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야에는 보면 휴먼 IK 시스템이 있고 또 바이프러스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섞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휴먼 IK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이제 자, 모션 캡처를 우리가 받아왔어. 근데 오른쪽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랑 똑같은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션 캡처 한 거와 똑같은 동작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율이 다른 캐릭터에다가 그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지금 보시면 약간 다리가 짧고 3등신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 캐릭터랑 똑같이 달리지를 못해요. 자, 그럼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뭐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이용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갖고 다시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모션 캡처를 다시 이 캐릭터를 위한 모션 캡처를 다시 잡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AI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AI가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준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뭐 애니메이션 수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션 캡처를 다시 다닌다든가 그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직 테스트한 게 없는데 제가 한편으로 좀 약간 기대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모션 캡처 뜰 때 보면은 이렇게 머리 긁는 모션 캡처를 했는데 이 캐릭터를 지금 왼쪽의 캐릭터 같이 3등식 캐릭터에다 적용을 해버리면은 팔이 머리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되죠. 이런 거는 AI가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완성된 애니메이션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아무리 AI가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의 수정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방식 자체는 매우 단순해지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바이프러스트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프러스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 불, 물, 뭐 연기, 폭파 이런 거를 만드는 시뮬레이션 툴이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이제 AI를 개발하시는 부서에서 바이프러스트 노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기본적인 바이프러스트 노드를 가지고 딥러닝 컴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즉 이 지금 현재 그 바이프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노드를 가지고 AI를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프러스트에서 파티클 시뮬레이션 한번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파티클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그다음 그 파티클 중에 내가 원하는 파티클들을 선택을 해서 늑대를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속도를 한 3배속으로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꺼번에 다수의 늑대들이 움직이는 것을 전부 다 AI가 한 번에 계산해서 작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게 기존에 있는 군중 시뮬레이션이랑 약간 다른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미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AI가 상황에 맞게끔 다 애니메이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군중 시뮬레이션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퍼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은 보다 다이나믹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이전에 저도 한번 올해 열린 시그라프 때 한번 참석을 했고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했을 때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이거 우리의 일거리가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토데스크에서는 이거를 개발할 때 딱 목적은 확실합니다. 아까 전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걷고 뛰기한 기본적인 동작 자체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만들려면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그런 걷고 뛰기하고 그런 단순한 애니메이션은 이런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만들고 여러분들은 좀 더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자동으로 모델링 해주는 기능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오토데스크에 보면은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리서치 조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오토데스크에 있어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AI가 3D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특정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를 보고 얘가 물병이구나. 그러면은 물병을 3D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저게 뭐 대단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만드는 과정을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저는 봤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야 이렇게 물병을 보면 그게 물병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지만 AI가 그거를 물병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물을 담을 수 있게 안을 또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이걸 만들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야 팀이라든가 맥스 팀이라든가 뭐 캐디 팀이라든가 그런 팀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거 우리 거에 탑재하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이 프로젝트 버니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퀄리티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퀄리티보다도 알고리즘 만드는데 집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뭐 이런 테크놀로지가 맥스나 마야에 또 언젠가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살포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AI는 아니지만 리서치 센터에서 만든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 제가 넣었는데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오큘러스를 쓰고 애니메이션을 뭐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사람이 오큘러스 쓰고 컨트롤러 가지고 막 이렇게 조작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되게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꼭 진짜 인형 같이 수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형같이 수정을 하고 속도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들이 매우 직관적으로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이걸 봤을 때 뭐 저는 옛날부터 마야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뭐 저렇게 하는 것보다 마야에서 그래프 에디터라든가 이 키 가지고 작업하는 게 더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맥스나 마야를 전문적으로 쓰지 못하는 분들이 쉽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만든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한테 오큘러스를 씌우고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프로페셔널한 애니메이터 같이 뭔가 작업을 하시질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쉽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적용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봐도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쉽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맥스나 마야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좀 더 쉽고 재미나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이제 제가 여태까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Q&A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뭐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들이 되게 많지만은 제가 소개 못 해드린 내용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소개한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좀 공개 내용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또 저희들이 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발표가 되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좀 보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위에 쭉 올라가서 어이구야. 네. 상당히 위에부터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유익한 강의 기대합니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현재 업계 동향. 이거 되게 포괄적인데,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무래도 게임과 이런 필름앤 TV 쪽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한 내용 보면 약간 필름앤 TV 쪽에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요즘 필름앤 TV 쪽이 돌아다니면 고객들이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USD 파이프라인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파이프라인 구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작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그거를 좀 도입하시려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업계 동향이라면은 이게 비즈니스적인 건지, 이게 이런 기술적인 건지 몰라가지고, 일단 기술적으로 업계 동향은 이런 좀 더 지금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엔진의 마야 버전은 몇 버전?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발표할 때 좀 약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는 그래프 엔진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 마야 2025 버전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려면은 2025.3 버전을 인스톨 하시면은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AI 혁신의 단점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이렇게 막 강아지도 움직이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개발팀이랑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지금 알고리즘을 다 만들어 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AI도 뭔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저희 제품을 쓰는 메이저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픽사라든가 ILM 그런 쪽에다가 너네들 데이터를 좀 제공해줘서 이런 AI 쪽이 딥러닝을 좀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하면은 거기서도 그러죠.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그 샘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작 과정을 봤을 때 오토데스크 개발팀이 직접 강아지한테 센서를 입히고 사람한테 센서를 입혀가지고 다 모션 캡처를 다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AI 습득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로열티라든가 그런 거 관계없이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AI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짜 많은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데이터를 습득을 했는지 그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단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산업에 이렇게 적용시키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게 그런 쪽에서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고 싶으시면은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궁금합니다. 리깅 툴 작업한 리깅도 작동이 되는, 다른 리깅 툴로 작업한 리깅도 작동이 되는 거. 이게 아까 전에 그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직접적으로 그 개발팀이 테스트한 게 어떤 리깅을 가지고 그렇게 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단순히 리깅이 없는 조인트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전에 그거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일반적인 리깅을 가지고도 그 AI를 접목을 시킬 건지는 저도 그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글쎄 이거는 좀 약간 답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AI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캐릭터도 가능한가요? 이게 그건가요? 아까 전에 그 프로젝트 버니니에서 보여드린 그 모델링을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건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버니니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게 복잡한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알고리즘 만드는데 1차적으로 집중을 한 거라서, 그만큼 고급적인 데이터를 머신러닝이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캐릭터 쪽도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AI 있어서 진짜 저희도 오토데스크에서도 진짜 많이 고민한 게 그거거든요. 이런 데이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그래서 뭐 개발팀이 저한테도 그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라도 뭐 한국 스튜디오들 중에 오토데스크랑 같이 협업해서 그런 데이터적인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AI로 이렇게 뭔가 개발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AI는 확실히 무엇을 습득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모델링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쭉쭉쭉쭉 설문 링크, 네. 그 다음 오토데스크에선 블렌더와의 차이점을 내려고 하는 거 어떤 거, 네. 블렌더, 글쎄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렌더도 되게 오래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블렌더도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사실 오토데스크에서 바라본 관점은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능은 맥스가 좋아, 이 기능은 마야가 좋아. 그래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 하나하나 비교하면은 사실 뭐 그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오토데스크 제품은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오토데스크라는 회사를 보여드린 거 마찬가지로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산업군에서 진짜 많은 투자를 해서 고객들과 소통도 하고 하면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에는 오토데스크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그 제품을 위한 그 개발팀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쓰실 수가 있겠죠. 이 제품이라는 게 사실 이게 잠깐 조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한번 쓰게 되면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써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이게 제품이 공급이 되고 제품이 개발이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는 확실히 블렌더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능적인 면에서는 저는 차별화보다도 이런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게 내일 이 제품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일 이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오토데스크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블렌더와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한 오토데스크는 이런 오토데스크 제품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린 플로우 플랫폼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오토데스크 이외의 타사 제품들도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아까 언제 볼 수, 저도 진짜 궁금해요. 저도 이게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최대한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이게 언제 된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어이구, 또 거의 시간. 오토데스크 앞으로 AI 접목해서 간단한 선 디자인 형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오토데스크가 앞으로의 AI 접목에서 간단한 선 디자인으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뭐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직 로드맵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입이 근질근질한데 오늘 보여드린 마야에서 또 다른 AI가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거랑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봅니다. 예시로 어드밴스 스켈레톤 툴로 작업했을 때 가능성. 이건 아까 전에 그 리깅 쪽에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비슷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AI가
어떠한 리깅까지 이게 가능한지는 좀 봐야 되고, 참고로 바이프러스트가 이제 프로시저럴 리깅에 관련돼서 업데이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바이프러스트에서 옛날에 마야에서 했던 그 리깅 방식도 유지하지만은 새로운 방식으로 바이프러스트를 또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거랑 같이 또 어느 정도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리깅 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바이프러스트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야 버그가 너무 네, 열심히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장시간 동안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또 알찬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